김정은이 핵과 보냈다면 미사일로 너무나 국민을 위협하니 거의 더 들으십시오. 100배 만배 위원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상학 대표가 더불어공산당의 표적이 됐는데요. 국정감사 내내 이자들의 일관된 발악은 항공안전법을 들고 나오면서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법은 항공안전법이 아니라 헌법 아닌가요?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더불어공산당이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김여정이가 지랄하자마자 대북전단금지법이란 해괴한 법을 만들어 대북전단을 죽기 살기로 막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뭐라 했습니까? 대북전단금지법을 쓰레기라고까진 표현하진 않았지만 뭐라 하면서 위헌 판결했습니까? 이 법률은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방망이 두들겼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 이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고 자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법을 자꾸 만들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공안전법과 상충되는 법이 있다면 국회의원 국민들이 왜 뽑아줬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고 불필요한 법은 없애라고 피 같은 세금 줘가면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건을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내는 대북전단과 항공안전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예외 조항으로 단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의로 보내는 대북전단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간단하잖아요. 이거 왜 못합니까? 해괴망측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순식간에 후다닥 만들어 누구 보라고 자랑질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직무유기 아닌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무리 더불어공산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굶주린 들깨떼처럼 박상학 대표를 공격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만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지금 하는 대북전단 사업 있잖아요. 이거 더불어공산당의 생계를 위해 한다고 평가절하 하려 애쓰지만 내 눈에 이분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김씨 3대에 당한 서름이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죽음의 고비를 이 사업하면서 세 차례 넘기지 않았나요? 독침의 권총에 쇠파이프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배에 기름 낀 기회주의자들의 적수가 못 되는 겁니다. 지금부턴 박상학 대표가 국감에서 보여준 이분의 비장한 눈빛을 보시면서 주요 내용을 함께 감상하실게요. 예, 증인. 대한민국 예. 국민 맞죠? 맞습니다. 예. 대통령, 이게,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죠. 예? 우리 국내법에 준수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요. 예. 예, 저는 항상 현행법과 국내법을 준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이 그러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의 대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언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 아마 10년도 지났을 겁니다. 2011년 7월 20일 날 이렇게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통일부의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실적 그리고 또 예산 결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다 보고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했어요? 네. 예, 이 풍선의 전단지에 그 물량이 11kg에서 12kg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전단지가. 네. 근데 국내법에 따르면은 항공안전법에 예, 이게 2kg 이상이면은 예.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지금 잠깐만요. 내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수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북 풍선을 이제 보냈는데, 예? 국토부 장관한테 이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이거를 허가받은 적이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아니,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불과 몇 개월 전에 알았고요. 아이, 저 작년 재작년에 중앙지검에서요 항공안전법, 가스안전법 에서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잠깐, 제가 알고 아니, 있는 항공안전법 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가 발동기를 가진 증인이 이상의 국내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을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거에. 의원님 그럼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를 인지한 게 언제쯤이에요? 항공안전법을 몇 달 전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 항공안전법 때에서요. 제가 딱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니요. 이거를 3년 전에 통일부에서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를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를 언제 인지했냐고요? 그래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검찰에서 아니 22년 1월에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혐의라고 그게. 증인,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 금년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7월 달에 유권 해석이 나왔고 예. 그로 인해서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해서 그거 조사받고 있죠. 그거는 아마 글쎄 조사를 조사받고 받았습니다. 예, 그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난 아니 알지도 조사받고 못하고. 있죠.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 처분은 안 됐죠. 글쎄 말이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 위법이에요. 위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지요. 근데 내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선언했잖아요. 증인으로서. 저는 근데 작년 한국 재상위원회 위반이라는 아니 거를 중앙지검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무혐의라고 나왔습니다. 2000년에 그렇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 아니 위법이 아니고 의원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 기다려 보셔야죠. 왜 결단 단언하고 말합니까? 아니 말은 멋있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말씀을 드려요. 자, 예, 대한민국 지금 국민으로서 국민이 어쨌단 말입니까? 준수하세요. 그렇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주지 말자. 그래서 제가 네. 비공개로 하든지 자제 요청한 거 그 얘기는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하는 대로 하셨죠?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그 무인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평양 예, 상공에 예. 무인기를 누가 보냈다고 추정하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무인기 보냈을 때 거기에 보면 삐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삐라를 보면은 야 이게 어디서 만들었을 거다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방부에서 그런 비라를 보냈으면 그렇게 허접하게는 안 보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자작극 내지 제3의 단체가 보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히 조금 시간 더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여튼 요거까지 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아까 좀 여러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진정으로 말씀하실 거 말씀 주시고 아까 또 못다한 얘기도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우리가 저도 이거 보내기 2020년 지치고 지쳤습니다. 힘들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요. 아니 사실과 진실을 2천만 북한 동포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제가 되고요. 제가 아까 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얘기하실 때 왜 분노했는가 하면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여정 함을법,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되고 위헌파 자, 그럼 예. 내가 여기 나서 그럼 또 유연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내 안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네,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것은 의원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저 역시도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안전법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다 송부해줬고 그 내용들을 통일부에 국토부에서는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합니다. 맞죠? 네. 지금 예. 조금 전에 무혐의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네. 지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가 유죄 무죄 판단에 비판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된 제가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20년 보냈습니다. 근데 네. 2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건 뭐 어디 예, 그거는 법률적 예, 예, 예. 항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법이 된다라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재정 지금 9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고는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저도 좀 이게 말씀드립시다. 충분히 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상학 그리고 박정호 두 형제분 기부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신 적 있죠? 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몇 년 전에. 집행유예 아니고요. 벌금 벌금 100만 원 통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게 예. 집행유예입니다. 예. 예, 받으셨죠? 네. 예. 지금 아슬아슬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준수하면서 하시기 뭐 바랍니다. 아슬아슬합니까? 법 위반하시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항공안전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관련 법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법정보다 더 엄정한 국민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달라지셨는데, 네, 몇 제가 년 전에 묻는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금지법 김여정 하면법을 만들지 자. 않았습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지금 박상학 증인 앞에서 저를 증인을- 증인하면서 왜 계속 증인을 의원님만 모욕하지 말씀하세요? 않습니다.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말씀하게 국민으로서 해야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인기 이번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삼아 4, 5년 전에 북한으로 보낸 적은 있다.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네. 전에 시험 네. 삼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국지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아니요, 대통령실에 그 한강에 왔다 갔다 몇십 대를 날려 보낸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 생명 해치려는 김정은이 우리 정말 핵과 본인이 미사일 협박하고 잠깐만요. 제가 묻는 질문은 우리 주석 김정은이 한 행위 대해서 왜 여보세요? 말합니까? 저도 언성이 톤이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톤이 높으신데 그럴수록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자중하시고 톤 낮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사실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보냈다면 미사일로 너무나- 국민을 위협하는 게 거의 더 들으십시오. 100배, 만배 원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았다. 4, 5년 전에는 시험 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고요. 두 형제분 두 분 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국토부에 의해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금 국토부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 잠깐만요. 통일부 장관님, 그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저장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항공안전법이 위반된다고 그걸 이제 통보받은 적도 없고요.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반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은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 타인의 또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입니다. 박상 증인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날리고 주먹질을 하고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3차례나 분사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최근에 임진각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지역 주민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 전단 살포하는데 접경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질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성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거의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국 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 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살육하고 피해 본 거는 바로 김씨왕조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백두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했고요. 조금 아까 제가 하나는 폭진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취재하러 온 취재진한테 벽돌 날리고 주먹질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가스총 분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희 집을 저는 비공개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세번 사실 사료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라면 불가능한 행태죠. 대한민국 이거를 그리고 언론에서 공천파에서 알리면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죠? 그걸 그 북한에서 알면은 그럼 이한영이처럼 저 아들이나 저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4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끊임없이 국군 짐승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글쎄 말입니다. 조금 위반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은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은 조금 위반하고 김정은은 많이 위반했다 뭐 이 말입니까? 많이 천배 만배입니다. 자, 박상학 대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요, 경찰청에서 보낸 거 예. 1km, 2km 이하면은 괜찮은데 넘어가면은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글쎄 말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이때까지 하던 모든 지금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저도 좀 말씀하십시다. 이야기 좀 들으십시다. 제가 지금 그 20년 대북전단 보내면서 그때는 그 국토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2000년에 통일부에서 저를 항공안전법 가스 안전법 위반을 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2002년에 중앙지검에서는 그게 이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무혐의인데 뭐 갑자기 또 안전법이 뭔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저도 좀 얘기하십시다. 왜 얘기하시는데 자꾸 말 못하게 합니까? 법이 개정된 걸 모르시니까 그렇지. 자, 말씀하세요. 예, 아니 또 같은 질문을 들으시니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하지 않습니까? 예, 간명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자가 발동 기구가 달린 물체인 경우에는 2kg 안 됐습니다. 그때 다시 말하면 뭔가 드론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드론이 이제 2kg짜리 이상 드론을 사용할 때는 그걸 이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일정한 그 비행장 2km 사이 거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에드볼룬이야 뭐 물건 매달아 가지고 자연의 바람 위에서 휙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 우리 어디 그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DMZ 가까운 곳에서 더욱 북한으로 잘 날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조용히 하는 건데 나 항공안전법 거기 비행기도 없는데 공항 가까이 있어도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아니 무슨 막 김여정 하면법으로 됐어요. 입법으로 막더니 이제 또 전단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앞에 자꾸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상 이제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들으십시오. 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재강입니다. 기억나시죠?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재강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제가 위험지역 선포하고 전단 살포 막았죠. 기억 안 납니까? 언제 말입니까? 앉아 됐어요. 다음 자 직업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아닙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돈벌이. 예, 거기 제가 제 직업입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저는요 그때 부지사 할 때 내가 백수가 되면 전단 살포에서 먹고 살라고 생각했어요.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 자, 합니까? 무슨 소리냐면 들어보세요. 질문 내 가지고 당신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다고요? 대북 전단 한 번 살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지금 대북 전단 20년 보내면서 국민 임대 사는데요. 차도 없고. 잠시만 대답하세요. 그 돈벌이 된다고요? 대북 전단 살포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을 어디서 고함질을 그래? 신났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박상학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 거 신났어. 그만해.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전단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에? 지금 수천만 장 뿌리댔잖아요. 전단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 영업 비밀 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입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요. 하나에 몇백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거기다 뭘 넣는가에 질문하면 따라서. 대답하라니까?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12만 원에 불과한데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지적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걸 좋아요.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손가락이 당신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뻐야 가는 말도 점잖습니다. 잠시만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업 비밀이 아니고 얼마에 들어갑니까? 글쎄 말이야. 그럼 1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갈 수 10년간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뿌렸으면 그 돈이 다 제가 어디서 얘기하지 나왔어요? 않습니까?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간 직업이 전단 살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도 누구도 모르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두 5천 원, 만 원씩 후원해 준 거로 보냅니다. 자유를 찾아서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전단 살포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적 있죠? 들은 적이 없어요? 난 그런 말보다도요. 고생하고 이런 목소리를 낮추세요. 목소리를 자꾸 손가락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열받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는데. 자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 자, 모욕적입니까? 어떻게 이게 모욕적입니까? 정의를 파렴치한 범죄자를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듣고 계세요. 자, 제주리 시간에. 표현하시면 안 되죠.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